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이 거칠까? 요즘은 예절이 사라진 것 같아 사람 사이가 예전 같지 않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소중해지고 예절은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철학자 퇴계 이황 선생님은 예는 사람 사이를 잇는 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예절과 인간관계, 퇴계 선생님이 평생 강조한 삶의 지혜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오늘날 우리가 자칫 잊고 지낼 수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함께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절은 그저 형식적인 행동 규범이나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연결고리이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소통의 방식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깊은 의미와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예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에서 예절을 통해 얼마나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퇴계 선생님의 말씀처럼 예절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우며 인간관계가 더욱 돈독하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퇴계 이황 선생님의 지혜로운 세계로 함께 깊이 있게 떠나볼까요? 퇴계 선생님에게 예절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길이다. 즉, 예절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례허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럽고 진솔한 태도였습니다. 퇴계는 예절을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예절이 있으면 관계가 편안해지고 순조롭게 흘러가며 예절이 없으면 관계가 삐걱거리고 마찰이 생겨 결국은 깨지게 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자 동시에 삶의 본질과 지혜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그에게 예는 단순한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 혹은 지켜야 할 예법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도리이자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적인 지혜였습니다. 그는 예절이 개인의 마음을 다스리고 타인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즉, 예절은 자기 수양의 한 방법이자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중요한 미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절을 생각할 때 고리타분하거나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계 선생님의 관점에서 예절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정확한 나침반과 같습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곧 예절이며 이러한 예절들이 모여 개인의 품격을 높이고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예절이 없는 관계는 마치 뻑뻑하게 돌아가는 기계처럼 마찰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결국에는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절이라는 부드러운 윤활유가 있다면 아무리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도 부드럽게 흘러가고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습니다. 퇴계 선생님은 이러한 관계의 이치를 깊이 꿰뚫어보고 예절의 중요성을 일생 동안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의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관계에서 예절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첫째, 예절은 상대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퇴계는 예는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한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따뜻한 인사 하나, 작은 배려 하나가 관계를 크게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먼저 수저를 건네거나 대화 중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며 공감하는 작은 행동들이 상대에게는 큰 배려와 존중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배려가 쌓여 신뢰를 만들고
관계를 더욱 깊고 견고하게 만드는 튼튼한 토대가 됩니다. 상대방이 편안함과 존중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예의 없는 무례한 행동은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어 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둘째, 예절은 나를 지켜주고 내면의 평화를 줍니다. 예절은 남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예절을 지키면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도 안정됩니다. 우리가 예절을 지킬 때 우리는 단순히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다스리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의를 갖춰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은 자기 통제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결국 자신의 정신 건강과 마음의 평화에도 지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절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며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절은 우리를 외부의 비난이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굳건한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절은 갈등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퇴계는 예가 있으면 다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절은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지혜로운 도구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존중의 결여에서 시작됩니다. 예절은 이러한 간극을 줄여주고 다리를 놓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의견 충돌이 있을 때에도 예의를 갖춰 차분하게 대화하면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중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절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예절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불필요한 오해와 대립이 줄어들고 더욱 평화롭고 생산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절은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깊어지고 풍부해지며 예절은 더 큰 의미와 가치를 갖습니다.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 성장한 자녀들과의 거리감, 사랑스러운 손주 세대와의 소통,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등 수많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합니다. 퇴계는 나이가 들수록 예는 더욱 빛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절은 삶의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고 그 경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고 원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예절은 단순한 매너나 형식적인 규칙을 넘어 삶의 깊은 지혜와 통찰이 담긴 결정체와 같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겪었던 희로애락, 성공과 실패의 값진 경험들이 예절이라는 아름다운 형태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부모님, 자녀, 손주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가치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예절은 세대 간의 간극을 효과적으로 좁히고 서로를 이해하게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권위적이고 지시적이기보다는 따뜻한 조언과 깊은 존중을, 손주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지혜를 심어주는 예절이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 함께해온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세월 쌓아온 우정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절입니다. 서로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고 어려울 때 진심으로 위로하며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예의 바른 태도가 친구 관계를 지속시키는 굳건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일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층간소음 문제, 주차 문제 등 사소해 보이는 다툼도 예절을 통해 얼마든지 원만하고 현명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퇴계 선생님의 말씀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예절은 더욱 원숙해지고 깊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쌓아온 삶의 지혜가 예절이라는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예절은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퇴계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학문적으로는 엄격했지만 항상 깊은 예절과 존중을 갖추어 대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스승 같았으면 크게 꾸짖거나 질책했을 만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퇴계는 제자를 조용히 불러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얘는 꾸짖음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 그는 제자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잘못을 깨닫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현명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일화는 퇴계 선생님의 깊은 인간 이해와 세심한 배려심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제자의 실수를 단순히 훈계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 제자가 배우고 더욱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귀중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꾸짖기 전에 먼저 제자의 입장을 깊이 헤아리고 그의 감정을 존중하는 예절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제자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퇴계가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제자를 질책했다면 제자는 수치심이나 반발심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절을 갖춘 가르침은 제자의 마음을 열게 하고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절은 단지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높은 관직에 있을 때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에게도 한결같이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는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퇴계는 중요한 관직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비난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그들에게도 마땅한 예의와 존중을 갖추어 대했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느끼거나 감정적으로 반발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퇴계는 예절의 본질이 외부의 반응이나 상대방의 태도에 있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마음가짐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 자신의 예의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군자의 도리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러한 퇴계의 일관된 태도는 결국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조차도 그에게 깊은 존경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예절은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예절은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능동적인 선택이자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동시에 타인을 감화시키는 힘을 지닌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예쁜 예절은 무엇인가요? 부모님께서 매일 아침 건네시던 따뜻한 인사, 친구가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건넨 따뜻한 말, 사랑스러운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힘내시라고 건넨 작은 배려가 담긴 편지, 지나가는 사람이 보여준 친절한 미소와 문을 잡아주는 사소한 배려. 이런 작지만 소중한 예절들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절이 만들어낸 아름답고 감동적인 순간들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거창하거나 화려한 사건들이 아닐 겁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든 순간에 보내준 위로의 눈빛, 작은 선물에 담긴 진심 어린 마음, 혹은 예상치 못했던 친절한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오랫동안 기억되는 예쁜 예절일 것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매일 아침 건네시던 잘 잤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이라는 다정한 인사, 친구가 어렵고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그저 옆에서 어깨를 토닥여주던 따뜻한 손길,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하며 건넨 작은 그림 편지,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낯선 이의 환한 미소와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작은 배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절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작은 예절들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메마른 일상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동적인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절을 베풀고 싶게 만드는 소중한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예절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사람의 예쁜 예절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절을 베풀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예쁜 예절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을 떠올리며 잠시 따뜻한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퇴계 예절 철학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3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말의 깊은 예를 담기입니다. 퇴계는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관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우리의 인격을 반영하며 상대방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어조와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와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틀렸잖아. 라고 딱딱하고 지시적으로 말하는 것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떠세요?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제안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응을 확연히 다르게 만듭니다.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며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표현이나 비난보다는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을 아끼지 않고 불평이나 불만보다는 감사와 칭찬의 말을 자주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행동의 진심 어린 배려를 담기입니다. 문을 잡아주는 작은 행동, 자리 양보, 따뜻한 눈빛. 이런 사소하지만 중요한 행동들이 바로 예절의 표현입니다. 말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 또한 예절의 중요한 부분이며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리도록 양보하거나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보고 먼저 다가가 도와주는 것, 누군가에게 길을 물을 때 정중하게 다가가 예의를 갖추는 것 등 사소해 보이지만 상대에게 큰 감동을 주는 행동들이 모여 큰 배려가 됩니다.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말없이도 상대방에게 깊은 존중과 관심을 전달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듭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삶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배려의 행동을 더욱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마음의 깊은 존중을 담기입니다. 예절의 핵심은 결국 마음에 있습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예절을 갖추어 따라오게 됩니다. 퇴계 선생님은 예절의 근본이 외적인 형식이나 거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존중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예의 바른 행동을 하더라도 그 속에 상대방을 깔보는 마음이나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예절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의 가치관과 선택을 인정하며 그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존중의 마음이 깊이 바탕이 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예절을 갖추게 되고 꾸밈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예절을 실천하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올까요? 관계가 놀랍도록 부드러워지고 불필요한 갈등이 현저히 줄어들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고 무엇보다 내가 더 따뜻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됩니다. 퇴계는 예는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예절로 인해 더욱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절을 꾸준히 실천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거칠고 삐걱대던 관계는 부드럽게 윤활유를 바른 듯 원만해지고 작은 오해로 생겼던 불필요한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이는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편안해지고 조화로워지면 우리의 마음도 한결 여유롭고 평화로워집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현저히 경감됩니다. 또한 예절 바른 행동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경을 얻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예절을 통해 책임감 있고 성숙한 사람으로 인식되며 이는 사회생활이나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지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의지하게 되고 더 나아가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변화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납니다. 예절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인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성찰과 실천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따뜻하고 너그러우며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기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곧 예절이며 이는 우리의 삶 전체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퇴계 선생님의 말씀처럼 예절은 단순히 외부적인 꾸밈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완성시키는 고귀한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절이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예절과 인간관계. 이것은 단순한 예의범절 이야기가 아니라 퇴계 이황 선생님이 평생 강조한 삶의 중심이었고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는 사람을 잊고 마음을 잊는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예절로 인해 더욱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욱 편안하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도 깊어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을 제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퇴계 이황 선생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예절의 진정한 의미와 인간관계에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절은 결코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지만 소중한 예절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쌓이는 값진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시니어 세대가 더욱 빛나는 예절을 실천하며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귀감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모범적인 예절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세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계 선생님의 고귀한 가르침처럼 예절을 통해 그 가능성을 더욱 활짝 열고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